자, 금양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52분. 자, 장마감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종가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현재 종가가 11만 3,700원짜리 마이너스 1.9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약간 하락이 나와줬는데 지금 눌림목 자리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시면 수급 자체가 좀 밀렸죠. 그죠? 원래는 장 초반 대비해서 장 초반에 한 2,000개 종목이 올라갔었는데 점차 빠지면서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쪽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날 뭐가 있습니까? 내마녀의 날 동시 옵션 만기가 있죠. 그리고 곧 있으면은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살짝 보수적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보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시장이 살짝 얼어붙을 수 있겠죠? 수급 자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들도 많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지금 잠겨있죠? 딱 락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내마녀의 날 동시 옵션 만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FOMC까지 정리가 된다면 그때 이후로 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좀 횡보하는 형태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맥점들을 또 설명드릴 건데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이번 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금양을 보실 건데 금양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라고 매일같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확률을 극대화시키고 최대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내도 이 고점 포인트 잘못 잡아가지고 매도 타이밍 못 잡아가지고 그 수익금 다시 도로 까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냉정하게 진정성 있는 분석을 통해서 금양의 고점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 영상을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맥점을 알려드릴 때마다 그 맥점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금양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올리는 이유가 원래는 금양을 제가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린 직후에 이때 추천드리고 이때 날짜까지 제가 기억해요. 7월 5일이었어요. 7월 5일. 7월 5일날 제가 추천해드리고 나서 마지막 용꼬리 파동, 엘리어트 5파동에 대폭동 온다. 말씀드리고 매도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영상을 안 찍다가 최근 들어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금양 올라갈 시간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올라가면의 어떤 파동 안에서 우리가 고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맥점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매일같이 미증시 브리핑부터 해가지고 해외 선물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국내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이것부터 해서 금양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 700명이 넘게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양, 포스코그룹,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입장 요청건이 지금 35건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2차전지, 금양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는 제가 단기적인 추천주와 중장기 종목을 같이 또 드리고 있는데 금양과 더불어서 금양만 제가 대응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단기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양의 후속 종목이 될 수 있는 금양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주가가 1000% 넘게 올라갔었는데 금양의 뒤를 이을 수 있는 10배 텐베거 종목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충분히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간다면 10배 텐베거 먹을 수 있는 금양의 후속주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어떤 종목을 알려드렸냐. 자, 12월 날짜 보시면 12월 6일이네요. 12월 6일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종목을 드렸어요. DTN CRO 7,320원에서 7,840원 분할 매수 권장한다. 12월 6일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DTN CRO를 목표 수익률 25% 이상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7,320원, 7,800원. 제가 12월 6일날 알려드렸던 이 DTNC 하루를 12월 6일날 보시면 이날이에요. 그죠? 이 양봉kin들. 추천드리고 나서 몇 퍼센트 올랐다? 퍼센티지로 딱 보면은 딱 요 중간 수준부터 이 고점 자리 부분까지 딱 본다면 몇 퍼센트예요? 43%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단 4거래일 만에.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드리고 3일 만에요. 3일 만. 그죠? 43%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단기 추천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입장하시면 이런 추천주까지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링크를 클릭하신 이후에 입장 요청 버튼이 나옵니다. 입장 요청 버튼을 딱 클릭을 하시면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와요. 그죠? 오늘도 날라왔죠. 그러면 제가 이거 확인해서 채널의 추가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금양을 보실 건데, 자, 금양의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 뭐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이 매수세를 계속 늘려가고 있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보시면 금양의 매수세가 외국인들 지금 900억, 기관에서는 100억 가량을 사들이고 있어요. 개인들은 좀 팔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집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맞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크게 못 올라주고 있죠. 그죠? 눌림목 자리 좀 세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자, 동시 옵션 만기 때 옵션 만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가 상승,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매수세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매수세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FOMC 정례회의가 있어요. 다음 주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FOMC가 진행되고 나면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동결, 금리 인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건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금리가 동결되거나 아니면 내년에 인하되는 거를 암시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시장 분위기를 다시 한번 띄울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 자체가 지금 이제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동결을 시키거나 인하시키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면 충분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인하시키는 폭이 너무나 크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인하시켜도 안 되고 금리를 인상시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동결 수준에서 천천히 인하를 시키는 어떤 방안들이 나와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적인 시장의 이슈들이 지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테마주들은 테마성 수급들이 존재하는데 2차 전지는 지금 테마성 수급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의 흐름이 좀 좋아질 때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실리는 편인데 시장의 흐름이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수급의 흐름이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추세를 안 깨고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어트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다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A, B, C 파동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B 파동을 먹어야 된다. 설명드렸죠. 상승의 B 파동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금양에 대해서 대표님 다 좋은데 왜 이거 금양 비파동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거 20만원, 30만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대표님은 15만원, 16만원까지밖에 안 봅니까? 이런 어떤 의문점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고 이 근거에 대한 소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분석하는 내용들을 우리 가족분들이 보신다면 그죠? 충분히 이 내용들이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매매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결국에 내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분석한 내용과 소신과 근거를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죠? 어떤 매도를 유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의 선택이에요. 물론 제가 분석한 내용과 다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금양을 분석했었던 내용들은 그래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엘리어트는 여러 가지 파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파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금양은 정석적인 오파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정석 파동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금양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금양은 정확하게 5파까지 나와줬다라고요. 그러면 5파까지 나와줬으면 이 5파를 다 반납하는 파동은 뭐예요? 그 5파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시켰어요. 거의 80%를 반납을 시켰어요. 이거 뭡니까? 그냥 조정 파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파동들은 대부분 하락의 A 파동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금양의 주봉 캔들을 보시더라도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 엘리어트 파동이 명확해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엘리어트 파동에는 이론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이게 만약에 1파, 2파, 2파와 4파의 짝수 파동, 그죠? 조정 파동인 경우에는 이 상승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죠? 절반 이상을 반납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인데 이번 파동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약 70%, 80% 이상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저점까지 본다면. 그죠? 이거는 조정 파동이라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A 파동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A 파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 파동 같은 경우는 2파랑 4파를 보세요. 이 상승 그림 파동의 절반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A 파동은 이런 식으로 5파동이 나온 직후에 이 절반 자리를 이탈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 70%에서 80% 정도의 하락이 나와준다는 거죠. 이 A 파동의 특징이에요. 근데 상승 파동 과정의 조정 파동 같은 경우는 50% 상승 파동의 50%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금양 보세요. 금양을 딱 보세요. 어때요? 이 상승 파동의 절반을 이탈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절반을 이탈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상승이 또 나오죠. 근데 이 상승 파동의 절반을 이탈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하락의 A, B, C 파동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 B 파동의 상승 파동이 끝나고 나면 강한 하락 파동이 한번 나와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무조건 정해놓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유튜브 방송을 다 찾아봐도 맨날 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 100만원 간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B파동 나오고 만약에 빠져버리면 이 C파동의 깊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C파동이 가장 최종적인 하락파동이에요. 이게 제일 세다고요. A파동에서 나온 하락보다 거의 1.5배 이상이 더 크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A파동이 이런 식의 파동이 나왔으면 1.5배 이상이면 이런 식의 파동이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25,000원 정도 수준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우리 멘탈이 남아날까요?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나리오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금양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 제가 왜 모를까요? 제가 금양에 대해서 대충 분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금양에 대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양이 왜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1000%가 넘는 어떤 역사적인 수익이 왜 났냐, 1500% 가까운 1500% 가까운 수익이 왜 났냐.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LG랑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에요. 대기업들이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인데 이 3대 배터리 셀을 뚫고 들어간 게 누구예요? 금양이에요. 근데 금양이 말뿐인 어떤 배터리 셀 기업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배터리 라인업을 잡고 있고 실제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공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 뭐예요? 양극재 기업을 인수했죠. 또 뭐예요? 리튬 광산을 인수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예요. 가장 비싸기도 하고요. 이 양극재는 뭐예요? SM랩이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단결정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무슨 양극재? 단결정 양극재.
단결적 양극재가 뭡니까? 양극재 중에서도 양극재의 품질이 굉장히 높은, 순도가 높은 양극재를 얘기해요. 비싸겠죠, 당연히. 이 단결적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M랩을 지분 84% 이상을 확보해서 데려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의 그냥 금양의 자회사라 보시면 돼요. 그럼 양극재에 대한 생산 기술력을 확보했고, 리튬은 콩고랑 몽골, 그죠? 콩고랑 몽골의 광산을 확보해서 지분 확보까지 해죠.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받아서 지분 확보까지 했어요.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튬 광산 누구 거예요? 금양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극재랑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췄어요. 근데 금양이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삼성, LG, SK는 돈이 많아요. 돈이. 그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이거 사서 쓰면 돼요. 수입해서. 발주 받아서 쓰면 된다고요. 근데 금양은 뭐예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접 생산하겠다는, 직접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죠. 마진 구조를 최대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직접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핵심 소재 라인업을 만들어 놨다는 게 금양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금양에 대해서 왜 제가 비파동 나오고 또 한번 빠졌다가 갈 수 있냐, 그죠? 빠졌다가 갈 수 있다는 거. 빠졌다가 이 빠지고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겠지만 이 빠지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이거 1년 물려 있을지 2년 물려 있을지 몰라요. 그 이후에는 올라갈 수 있겠죠. 금양이 좋은 종목이니까. 저도 금양에 대해서 좋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이게 요렇게 가려면은 결국에는 이 기관, 우리가 맨날 기레기들 막 욕하죠. 개관이라고 욕하죠. 이 기관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냐, 해외 펀드 자금들이 그거 받쳐주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쉽지 않냐면 이 기관들이 얼마든지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떨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지만 결국엔 시장 조성자들은 가능해요.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들이 해외 펀드 자금들이 ETF 상품에 금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진국 지수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포함만 돼도 금양에 거기 싹싹싹 들어가 버리면 매수세가 실린다고요. ETF 상품 통해서. 그러면 얘가 주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이 기관들이 아무리 떨구려고 해도 안 떨어진다고요. 그게 선진국의 특징이에요. 근데 금양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ETF 상품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기관들에서 매도를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요. 자, 지금 기관에서 물량을 좀 확보하고 있죠. 그렇죠? 많진 않지만 물량 좀 확보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물량 확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데 배팅하려고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얘네가 확보한다는 거는 언젠가 얘네가 공매도 때리겠다는 의미예요. 왜? 자기들이 들고 있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 매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떨어지겠죠. 기관에서 던지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주가가 떨어짐으로 함으로써 얘네가 이득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공매도밖에 없어요. 공매도를 세팅해 놓고 매도를 때리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공매도는 수익을 내고. 이해되셨어요? 이게 기관들이 그동안에 돈 벌어먹은 그 방법들이에요. 기관들이 돈 버는 방법이라고요. 정말 잘못됐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공매도법을 개선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시장 조성자들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금양도 공매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기관들이 계속 살 거예요. 사주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15만원 정도 선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관들이 좀 살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기관들에서 물량을 던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빠지면서 공매도 수량들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수익들이 늘어날 거다. 그때가 이제 C파동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관들이 막 사주는 게 지금 좋은 의미라고 우리가 100% 볼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이 물량 모으면 좋죠. 매수세 실리니까 좋죠. 근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얘네들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파동으로 이제 보자면 정확한 맥점들을 말씀드리면 이 맥점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되돌림 파동이 어떻게 나와줄 수 있냐. 제가 앞에서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 되돌림 파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 하락의 A 파동을 갖다가, 그죠? 이 A 파동을 갖다가 거꾸로 되돌리는 파동을 얘기하는데 얼마만큼 되돌린다? 얼마만큼 되돌려요? 써있죠. 하락의 2파, B 파동은 A 파동을 38.2% 또는 61.8% 되돌린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A 파동이 100이라고 따지면은 이 100에 대해서
38.2%. 그죠? 거꾸로 되돌리거나 61.8% 거꾸로 되돌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차트에서 보시면 38.2%가 어디입니까? 100분율로 따지면 0.38이죠. 100을 1로 본다면 0.38이가 38.2%예요. 0.618은 61.8%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라는 거죠. 피보나치 조정 때 되돌림 파동으로 본다면 지금 이 금양의 차트를 A파동, B파동의 되돌림 파동으로 본다면 이 되돌림 파동이 여기 또는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실제로 0.382까지는 나와줬네. 12만 5천원짜리까지는 한 번 터치하고 내려가고 두 번 터치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벌써 이 자리를 한 번, 두 번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 밑에서 지지를 정확하게 또 받아줬죠. 받아줬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다시 뚫으러 간다 했어요. 다시 뚫으러 갔을 때 뚫어줄 수 있는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저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 0.382, 12만 5천원짜리는 무조건 넘어선다. 왜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벌써 3번 높인 거예요.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해서 보시면 저점 잡고 저점 잡은 거예요. 저점을 3번 높였다고요.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이 작은 흐름 안에서도 이 박스권 안에서도 저점을 3번 높인 거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고점 뚫어주는 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고점이 어디예요? 얘보다는 무조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얘보다는. 이해가 되셨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때 고점이 얼마였어요? 12만 9,500원이었어요. 12만 9,500원. 얘보다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리 뚫어줍니까? 못 뚫어줍니까? 뚫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때 뚫었으니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 12만 5,400원 이 0.38이 뚫어주면 그 다음에 어디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여기라고 했잖아요. 15만 1,500원. 이 자리가 어느 정도 고점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61.8%까지는 되돌림 파동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더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는 이때 수급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하락의 A, B, C 파동 중에서 B 파동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되돌림 파동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아무도 언급 안 한다는 거는 그냥 계속 30만원 간다 40만원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힘없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력들의 신호를 무시한다. 하락의 어떤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 오늘 하락 나왔지만 자리는 나쁘지 않네. 이거 더 올라가겠지. 내 목표가는 30만원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은 주가 순식간에 빠져버리면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아, 올라가겠지. 하다가 그냥 주가 쭉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요런 캔들 나오거나 요런 캔들 나오거나 고점에서만 나오는 캔들들이 있어요. 이런 캔들 나오면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하고 다시 지켜보는 거죠. 관망하는 거죠. 다시 매수 타이밍 나오면 다시 들어갈지언정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고 수익 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5만원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했어요. 뭐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0. 여기 어디야? 10만 9천원. 대략적으로 11만원 위에서 이 맥점에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0.236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 이 박스권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선과 이 선 보이세요? 이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사라고 했죠. 하단에서. 지금 살 타이밍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뚫어준다. 뚫어주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물려있더라도 15만원 위에서 물려있더라도 이런 자리 박스권 하단 자리에 사게 되면 매수평균 단가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다고요. 낮추면은 좀만 올라가도 바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됐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지금 일단은 당분간은 약간 이런 식의 재미없는 장이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흐름이 나온 직후에는 다시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분석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릴 건데 텔레그램방에서 금양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추천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양을 우리가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만약에 내가 고점에 물려있다면 빠르게 수익 전환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전략들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는데 추천주는 매주 급등이 나올 만한 단기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고 매주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금양의 후속주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가야 되는 10배, 10배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까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